신혼여행지 1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아주 뽕을 뽑고 왔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떠났는데요. 경유지를 두바이, 말레이시아를 선택했고 각 경유지마다 그냥 가기 아쉬워서 1박 2일로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바이는 사막 투어를 신청했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신청을 따로 했답니다. 그럼 여행 시작해 볼까요? 약 10시간의 긴 비행을 하고 두바이에 도착했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을 처음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좌석도 넓고 그리고 식사가 아주 괜찮았어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도착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실수를 한 게 경유지는 커넥션스로 넘어가야 되고 저희처럼 도착하는 사람은 어라이벌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경유지를 갔다가 잘못 돌아 나오느라 와보니까 수화물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해프닝 끝에 무사히 두바이를 도착했고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몹시 피곤한 상태입니다. 네, 저희의 첫 번째 숙소는 두바이 SLL 호텔인데요. 공항에서 20분 정도로 택시를 타고 오기 아주 좋은 가까운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얼리 체크인 특전이 있어서 저희가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바로 객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신나게 객실 구경하고 샤워할 수 있었고요. 방은 컨디션 너무 좋았고 층이 무려 65층이에요. 그래서 뷰가 어마어마하고요. 저처럼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테라스 못 나가십니다. 와, 미세먼지. 와. 앞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공사 중이라서 뷰가 좀 막혀있긴 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공사하는 인부들이 저 높은 층에서 정말 편안하게 계셔서 그런 곳 좀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니, 가두지 말라고요. 진짜 무섭다고요. 좋은 호텔이라서 기본적인 어미니티, 다림기, 욕조까지 다 있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트리트먼트료가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머리빗이 없어서 빗도 꼭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65층인데 파리가 들어왔어요. 얘네 이렇게 잘 나는 생물이었나요? 그리고 이 호텔이 굉장히 고층 호텔이라서 엘리베이터가 고층 전용, 객실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식당은 70층 필리아라는 곳에 있었고요. 저희가 조식을 바로 먹을 수가 있어서 당장 달려갔습니다. 지금 이 엘리베이터는 70층까지 한 번에 고속으로 오르는 엘리베이터인데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올라갈 때 막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틀 동안 조식을 여기 필리아에서 먹었는데요. 아침 조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투숙객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이 식당은 뷰가 아주 멋지고요. 그래서 야외석이 인기가 많은데 저희는 시원한 안쪽 좌석을 많이 선호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는 메뉴판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에그 요리를 따로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조식에 포함되어서 가격은 추가로 나오지 않고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저희도 종류별로 하나씩 계속 트라이해 봤습니다. 신청했던 사막 투어는 2시쯤 가이드님이 저희를 호텔 앞으로 데리러 왔었고 가이드님은 현지분으로 한국어는 전혀 못하셨고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 부부도 함께 탑승해서 저희가 첫 번째 지프차 투어로 도착했습니다. 지프차 투어는 추가금이 발생했는데 저희만 탔어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무서워서 전 사진만 찍고 운전은 제가 거의 다 안 했습니다. 다음 이제 사막으로 차를 타고 직접 나가는 일정이었는데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가이드님이 갑자기 차에 공기를 막 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사막 투어는 아주 험난한 자동차 놀이공원 같은 느낌으로
생각보다도 스릴이 넘쳐서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저랑 제 옆에 앉은 인도분이 계셨는데 둘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맨날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다, 너무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희 가이드님이 좀 스릴 있게 운전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전 실력 장난 아니야. 이렇게 사막 롤러코스터를 탄 다음에는 잠시 사막에 내려서 모래도 느끼고 사진도 찍는 시간을 갖는데요. 덥긴 했지만 베트남 사막대에 비해서는 오히려 사실 덥지 않았고 모래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고와서 모래를 계속 만져봤어요. 정말 미세하고 고운 예쁜 모래였고요. 마침 석양이 질 때라서 아주 멋진 풍경을 관람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햇살이 강하지 않은 날이었음에도 나중에 피부가 좀 따갑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정말 많이 바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 이동지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계속 롤러코스터입니다. 참고로 저는 놀이기구를 엄청 잘 타는 사람이라서 저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재밌어 하실 거예요. 저녁을 먹으러 도착한 곳은 사막에 지어놓은 움막? 네, 이런 텐트들을 모아놓은 곳이었는데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유무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대했던 거는 저는 당연히 낙타 타기였는데요. 낙타 타기 이외에도 안에서 전통 옷을 입어보거나 해냐를 받거나 시샤, 물담배를 하거나 술 등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나하고 전통 옷을 좀 재밌어 했는데 이 해나 같은 경우에는 더 예쁜 도화는 추가금이 발생을 했는데 한 2-3천 원밖에 안 해서 저는 유료로 다른 문양을 골랐고요. 오빠는 무료 도안을 받았는데 이것도 꽤 예쁘죠? 해나는 한 20분 정도 손에 올려두고 씻으면 되는데 기간은 약 7일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옷은 사실 조금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입지는 못했어요. 네, 다른 외국인 커플들은 사진도 찍고 막 입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낙타 타기 저희는 이렇게 밤늦게 해가 지고 나서 탈 수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낙타들이 너무 순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만져도 된다고 하셔서 살짝 쓰다듬어 봤습니다. 낙타가 향이 좀 나는 편이라서 옷에 냄새가 좀 묻기도 한다고 해요. 너무 길다. 안녕. 헬로. 저도 하고 나니 살짝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탄 낙타를 올라가 보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은데요. 정말 짧게 타긴 했지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낙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네, 좀 미안했어요. 저녁에는 현지식 음식과 함께 공연을 보는데요. 공연은 퀄리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정말 재밌었어요. 남자야. 대박이다. 네, 불쇼, 벨리 댄스, 현지식 남자분도 댄스를 해주시고 아주 화려했는데요. 음식은 그냥 그랬습니다. 생각보다는 맛있는데 그렇다고 막 한국식 맛있는 맛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잘 먹고 해가 이렇게 깜깜해져서야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호텔까지 내려주는 일정이었고 돌아오면 거의 밤 10시가 되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숙소로 돌아가지만 여행만 오면 강철 체력이 되는 저는 네, 두바이 몰까지 갔습니다. 두바이 몰이 밤 12시까지 해서 늦은 시간에도 찾아가기가 좋고요. 11시에 가도 이렇게나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두바이에서 하는 무료 분수쇼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 반까지 30분 단위로 분수쇼가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니면 저희가 내일은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찾아왔고 역시나 앞쪽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은 분수와 가까운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많이 보는 편이라고 해요. 또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주 칼리파를 볼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무려 우리나라 건축에서 만들어서 북봉 차오르는 곳입니다. 분수쇼는 상분간 진행되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했다가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저는 볼만했습니다.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시 쇼핑몰을 가서 어떻게든 간식이나 쇼핑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체력이 너무 없어서 얼마 못 샀고요. 유명한 게 이 무당벌레 비누, 근데 이거 이태리제고요. 네, 페이드아웃 승무원용으로 유명한 나이트 미백 크림, 그리고 낙타 비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당벌레 비누가 사실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많이 사는 게 이 대추 초콜릿인데 사실 브랜드 상관없이 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택시 장소 두둥. 저는 두바이 오기 전에 미리 카림이라는 앱을 깔고 항상 이 앱을 통해서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요. 두바이 머리 워낙 커서 택시를 타려면 이 택시 전용 픽업 장소를 찾아와야 하고 여기서 이렇게 11시 반쯤인데 이 수많은 사람 사이들에서 택시를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다가 막히는지 제가 2번이나 취소가 당했었고요. 호텔까지 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서 40 정도 두바이 돈을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현장에서 리무진을 탈 수도 있어요. 리무진 택시는 그 2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긴 기다림 끝에 결국 무사히 타고 호텔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었어요. 두바이 1차. 아침부터 역시나 70층 뷰가 너무나 끝내주는 필리아에서 조식을 먹었고요. 참 사실 저희가 어제 사막 투어를 나갈 때쯤 이 두바이 초콜릿, 네, 두바이 하면 두바이 초콜릿이죠. 이 친구를 시키고 갔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유명한 브랜드가 픽스라는 초콜릿인데 오로지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요. 두바이 유심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오후 2시, 5시에만 티켓팅을 해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려 성공을 해서 사막 투어 나간 사이에 호텔 직원이 받아주고 정말 센스 있게 이렇게 냉장고에 안에까지 넣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다음날 잘 먹어보았는데요. 이 두바이 초콜릿이 엄청나게 크고 굵은데 가격도 사악합니다. 하나에 무려 25,000원이고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개수 제한도 있어요. 근데 이 피스타치오 맛 존맛탱입니다. 네, 저 한 개 더 안 산 걸 후회했고요. 얼어있을 때보다 녹았을 때 정말 맛있었고 또 하나는 프레첼 맛을 샀는데 네, 프레첼은 오빠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 프레첼도 한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맛입니다. 아무튼 2개 샀나 괜히 고민할 필요 없이 다 먹었습니다. 네, 두바이 초콜릿 현지에서 꼭 성공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전 시간에는 여기 수영장이 아주 멋지다고 해서 무려 75층에 있는 이 고층 수영장을 왔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저희는 완전 실내 수영하는 반대 다들 썬팅하는 분위기여서 사진 찍고 뷰 구경하다가 살짝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너무 배가 고파져서 저희가 조식을 맛있게 먹었던 필리아에 와서 라자냐하고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이거는 진짜 대실패였어요. 엄청 비쌌는데 너무너무 느끼하고 저희 입맛에는 안 맞았습니다. 남으면 테이크아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공항 가기 전 마지막 일정은 구시가지 알시프를 구경하는 일이었는데요. 여기 신호등이 화살표로 나타나 있어서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거기는 올라가려면 짱 비싸. 역시나 호텔에서 멀지 않게 조금 이동하니 알시프에 도착을 했고요. 그 옛날식 건축물,
옛 두바이의 건축을 좀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완전 관광지였고 다 쇼핑하는 곳들 위주로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 스타벅스 인증샷을 남기는 건데요. 전 세계인들이 다 스타벅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길고양이도 처음으로 만났는데 아가들이 사람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스타벅스 내부는 넓고 시원했고 정말 시원한 거 최고예요. 근데 아는 맛이라서 저는 여기보다 코스타 좀 더 사람이 없고 쾌적한 코스타를 들어왔고요. 이날 온도가 한 30도였는데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나오는 곳만 들어가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영어를 못하는 오빠는 여기서 소통을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번역기도 돌려보고 성공해서 무사히 화장실을 갔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사실 사보고 싶었던 게 이 현지식 모자였는데요. 호객행위가 심하지만 좀 인상이 좋은 분을 만나서 들어가서 저도 써보고 오빠도 써봤는데 저는 너무 더워서 그리고 다 가리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샀고요. 오빠만 하나 샀습니다. 이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셔서 막 설명 좀 해줬는데 머리에 저거 쓰는 거 낙타 수갑이었다고 합니다. 띠용. 처음 알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모자 쓰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오빠는 더위도 잊고 아주 신나게 쓰고 다녔답니다. 근데 사실 엄청 더워요. 저는 원했던 낙타 인형을 얻게 되어서 기뻤는데요. 마트보다 시장에서 깎으면 조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사실 두바이에서의 일정이 1박 2일밖에 안 돼서 가고 싶은 곳을 많이 못 갔는데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두바이 몰에 들려서 한 번 더 낮에도 분수를 구경해보고 싶었고요. 이 분수 유명한 관람이 애플 스토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애플 스토어로 가서 위에서도 좀 내려다 봤고요. 낮에 가니까 부르즈 칼리파가 한눈에 너무 잘 보여서 여기 사진 낮에도 꼭 찍고 가야겠더라고요. 네, 가로로 잡으면 아예 담기지도 않을 만큼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다음에 여행 오면 저기도 꼭 가고 싶어요. 두바이몰은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여기는 정말 하루 날 잡고 와도 아마 다 못 볼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지하에 있는 레이트로즈라는 이 스토어를 갔는데 여기서 초콜릿을 좀 샀습니다. 이 대추 초콜릿이 두바이 선물용으로 유명한데요. 저도 몇 개 브랜드를 사봤는데 사실 다 맛있었고요. 이 조그만한 게 좀 선물하기 편했었고 유명한 거는 데이트 보라 색깔이 가장 유명하고 맛별로 섞여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해서 두바이 ATM기도 사용해 봤는데 아랍어가 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두바이 지폐도 좀 뽑아보고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3만 원인가부터 인출이 가능해서 돈은 그냥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택시를 불러서 저희 숙소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어제 한번 해봤다고 익숙하게 택시를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픽업 장소가 이 앞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카림 맵이 좋은 게 택시 기사님하고 채팅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는 막 사진 찍고 소통할 정도로 아주 편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저희 택시를 잘 찾았고요. 이 아쉬운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제 두바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호텔에 맡겼던 캐리어를 찾고 이제 두바이 공항으로 향했고요. 저의 다음 목적지인 몰디브를 향해서 갈 예정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은 48시간 전부터 온라인 체크인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미리 꼭 하시고 오시길 추천드려요. 저희도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수함을 맡기고 공항 면세 엄청 크고 24시간입니다. 좀 구경을 하다가
두둥. 한국 강남에서 제가 항상 대기줄 때문에 못 먹었던 파이브 가이즈가 있어서 시도해봤습니다. 가격대는 한 35,000원? 가격대는 좀 비싼 편이었지만 하나 시켜도 둘이 먹을 만큼 양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맛있는 예상되는 버거 맛이었습니다. 네, 밀크쉐이크 꼭 시키셔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먹지? 그리고 오늘도 밤 비행기라서 지쳐있지만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곳 몰디브를 향해서 드디어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이 편 꼭 보러 오세요. 그럼 지금까지 푸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